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남은 과제와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용현 동국대 북한어과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미 긴장감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있다가 그야말로 최근에 한반도는 정말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5월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거론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중재 외교, 한반도 운전대론이 큰 그림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현재까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그 평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7, 8월 달에 전쟁 위기설, 예. 지금 이제 4, 5월 달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급반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연기할 수 있다. 이게 12월 말에 나왔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숨가쁘게 이제 달려온 상황에서 일단은 1차적인 활용 정점은 이번 북미 회담, 예. 정상회담 이것으로 한번 찍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 긴장의 해소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어떤 시작이 예. 이번 북미 정상회담부터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모든 포인트는 북미 정상회담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남북 정상회담도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한국과 북한, 미국 또 주변국들이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고 예.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지금 외교적 노력을 또 우리 정부도 다양하게 펼칩니다만 한미 간의 충분한 협의 또 한중 간에도 많은 대화, 그렇습니다. 또 한일 대화도 마찬가지고 한러 예.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또는 다자 간에 충분한 대화들을 통해서 현재 국면들을 안정적으로 일단 갖고 간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자 이런 네. 표현을 썼는데 지금 시점은 이제는 이제 우물가에서 물을 두루박하게 길어와서 그야말로 이제 숭늉을 끓이는 그런 시작점에 왔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고 진지하게 상황들을 좀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부분을 어떤 강조하고 싶습니다. 완급 조절과 함께 어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예. 유리병을 들고 가는 심정 또는 어떻게 보면 작두날 위에 서 있는 심정 예. 그것이 현재 우리 정부 갖고 있는 그런 신중한 입장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도 한 말씀 받아주시죠. 예, 큰 틀에서는 김용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한 틀은 만들어졌다. 예. 그 틀을 두 단계 계단을 밟아야 되는 거죠.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남북 관계의 발전과 비핵화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틀에 담을 내용물이 되는 건데 예. 남북 관계 부분은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핵화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조율해서 맞춰 놓으면 예. 그 다음 단계 5월 이후에 정말로 우리가 그간 갈망해 왔던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두 개의 바퀴를 동시에 굴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금요일에 정 실장의 그야말로 백악관에서의 전격적인 발표 참 우리가 고무적으로 들었는데 뒷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 못 만날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그 모든 결정이 단 45분 만에 이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우리 정의용 실장이 설명한 그 비핵화 부분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5월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자기가 직접 프레스실에 들려서 한국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렇게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장밋빛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의용 실장이 혼자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네.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미국은 아직 한국 정부의 의사를 받아서 자기들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걸 강조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물과 관련해서 북한의 진정한 의지를 우리도 계속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만약에 북미 정상이 만나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다른 이야기라면은 그 뒤의 상황은 또 안 좋은 상황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 접촉이라든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거 이야기했던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진짜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변화된 모습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캐치해서 그 부분을 또 미국에 잘 전달하고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정말 한 단계 더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대북 대화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뭐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 내에서 어떤 온도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건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동안의 북미 관계나 또는 남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들은 실무적인 접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최고 지도자 간의 접근 또는 예. 최고 지도자에게 보고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그 핵심적인 의제들이 설정됐을 때 크게 문제가 없이 이제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우리 측 특사의 평양 방문이나 워싱턴 방문 예.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대체로 보면 최고 지도자 간의 어떤 통 큰 결단을 상당히 크게 일단 부각시키고 거기에서 실무적인 것들을 이제 보조하는 이런 식의 방식이 지금 채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도 북미 관계도 전체적으로 탑다운 방식이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내에서 그동안의 일반적인 미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대체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주류였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틸러슨 국무장관 정도만 빼고는 다 강경론자라고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통 큰 결단을 김정은 위원장과 지금 해내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에서 그 아래에서 실제 실무적인 역할을 했던 주요 어떤 당국자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예.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또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덜컥 이렇게 정상회담 하자고 해놓고 또 결국에 과실은 북한이 따먹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점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입장들을 여전히 아직 갖고 있다.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주요 백악관 또는 국무부, 국방부의 주요 그 정책 책임자들에게 분명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북한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내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전달했고 또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일단 했거든요. 네. 물론 거기에 진정성은 우리가 지금 현재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원래 중매 결혼이라는 건 사실상 문제를 하나하나 그 진행시켜 나가면서 극복하는 것이지 예. 전부 모든 것들이 다 결론이 난 다음에 그것을 맞춰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북미 관계, 남 관계 이 해결 방식은 하나 둘씩 돌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최고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 그 참모들을 또 설득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전체적인 것들을 좀 받아 안고 가면서 어떤 상호 신뢰를 만들어가면서 결론을 내가는. 또 지금 작업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이제 첫 발을 디디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 너무 크게 모든 것들을 결론을 놓고 생각해 버리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좀 더 차근차근 가자 이런 자세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궁금한 점이 김정은의 비공개의 별도의 특별 메시지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이었을까 이 부분 참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예,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네.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과연 움직일 만한 것이었는가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몇 가지 추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내용이고 미국으로서는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이어야
그런 가정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예. 뭐 먼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김정은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권자를 돌려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름 북한의 성의 있는 의사표시가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쓸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 시대에 무슨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면 주한미군 계속해서 주둔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식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콘크리트 스텝 앤 콘크리트 액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단계라든가 구체적인 행동 이게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추정을 해본다면은 북한이 만약에 ICBM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다면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뭐 단계나 조치를 해라 이런 의미로도 저희가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그 ICBM을 갖다가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 우리가 무엇을 예단하기보다는요. 아마 우리 정부 당국은 알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맞는 우리의 준비를 해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잘 정말로 이행돼서 예. 미북 간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좀 이걸 이제 특별 메시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하게 된 건데 네. 그런 면에서 어떤 뭐 김정은의 어떤 그 패턴을 봤을 때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네. 그 추측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 어떻게 보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그 부분은 뭐 저도 그런 정도의 그런 가능성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 패턴을 보면 예, 또 스타일을 보면 상당히 그 통 큰 결단을 하자. 예, 그리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전체적인 판 자체가 일단 판이 짜진다 싶으면 어떻게 보면 좀 내질르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북미 정상회담 가자. 그리고 비핵화 의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럼 좋다 받는다. 그리고 대화하자. 물론 지금 최종 결론은 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어떤 예상된 결론을 우리가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 결론을 우리가 하나 둘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이런 그 회담 패턴이나 또는 대화 패턴과는 상당히 다른 패턴입니다. 지금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미국 쪽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분명히 또 그 전달을 정영 실장 이야기한 것보다 좀 더 진일보한 이야기들을 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일단은 그러면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자. 일단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뭔가.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3명의 북한에 있는 미국인들 예. 이들이 이제 송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 그 특사가 미국으로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네. 근데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다고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네. 이제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어떤 난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네. 예상이 나오면서 네네. 백악관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그 비핵화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은 안 할 것이고 또 네. 북한도 어떤 정상회담 소식은 전하지 않고 네. 대북 제재에 대한 어떤 그런 비난만 했거든요. 네. 이건 뭐 어떤 예견된 수순이라고 기싸움이라고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는 뭐 삿바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국과 북한이 어떤 의제를 합의한 것도 아니고 예. 큰 틀에서 회담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 5월로 일단은 대체로 시간적인 범위를 잡았고 예. 북측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빨리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 정도였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북미 정상회담을 판을 누가 끌고 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삿바싸움 기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과 북미 수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것이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예.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판을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판을 만들면서 끌고 가고 싶은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본인이 끌어가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현재는 기싸움의 성격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특사단이 정말 큰 성과를 가지고 오늘 돌아오는데 예. 정말 바쁩니다. 내일 또 이제 나가거든요. 이제 서훈 국정원장 일본 가고 정의용 실장은 중국, 러시아를 가는데 주변국을 이렇게 챙기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패싱을 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는 사실 남북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북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북아의 위협이고 관련국들의 모두의 공통 이해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때 육자 회담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한편으로는 북한을 제외한 5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면서 비핵화를 유도해냈던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북 관계를 연결시켜준다는 그러한 큰 틀의 노력을 했고 성공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국, 그러니까 일본, 중국, 러시아는 그 과정에서 약간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한반도 문제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관련국 등 모두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과거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의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간의 문제로만 했을 때 한번 우리가 북한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경험을 얻었던 것이 비핵화 공동선언이고요. 1991년에. 예. 미북 간의 그러한 합의가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94년에 제네바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육자회담 틀인데 지금 남북 북미가 되니까 나머지 나라들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설득과 지지, 그리고 향후 이제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그들로부터 또 적극적인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들 나라에 대해서 현재 과정을 설명하고 지지를 얻는 노력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저희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뭐 리포트로도 잠깐 보도를 했습니다만 장소가 어디가 될지도 네네. 상당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뭐 판문점도 거론되고 있던데요. 네네. 교수님은 어디가 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장소 문제가 이제 많은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곳은 일단 평양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평양 가능성. 평양이요? 예. 예.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제사회 모든 시선을 다 끌어당기면서 평양에 들어가서 좀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단판을 짓는 그런 지도자 이미지를 상당히 선호할 가능성이 업적을 좀 그렇습니다. 부각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좀 더 중립적인 공간을 찾는다면 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지금 중매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매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양쪽을 또 양쪽이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라면 중매인이 살고 있는 곳. 한국.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남측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쪽에. 또 판문점 같은 경우는 지금 분단과 갈등과 한반도 긴장의 상징입니다. 예. 이 상징 공간에서 북미 최고 정상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판문점도 상당한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일부에서 이제 스웨덴이니 예. 스위스니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거기가 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의 빛이 상당히 바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북미 정상회담은 저는 한반도 현장에서 하는 평양 게 내지는 제주. 그렇습니다. 뭐 또는 예상하시는 판문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소야 사실 뭐 결정되면 될 일이긴 하지만 또 역시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장소는 사실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합의돼서 어디로 하자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 회담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예. 미국으로서는 적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면 평양을 갈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서 비핵화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답을 얻고 그 평양에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권자를 트럼프 대통령의 비행기에 태워서 돌아오면 국내 정치적으로 엄청난 성과로 빛이 날 거죠. 예.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가치가 있다. 대화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뭐 제3의 지역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으로 가는 거는 조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제3의 장소를 선택함에 있어서 일단 한국이 이렇게 이것을 주도적으로 주선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뭐 제3국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스위스가 그러한 노력을 해서
대화를 주선했다고 하면 스웨덴이나 스위스에서 만나도 되지만 이건 우리가 주도를 한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협조가 된다면은 판문점이나 제주도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서울에 오면은 안전 문제라든가 또 데모 문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곳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그런 과정에서 억류자 문제라든가 이러한 지속 가능한 평화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평양을 방문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합의가 이루어지고 예.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비슷하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